네, 안녕하세요. 최흥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채권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이 돈을 잘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 거래처랑은 또 어떻게 돈도 잘 받으면서 거래 관계를 좋게 맺어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매수채권이 왜 중요한가, 회수가 왜 중요한가를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은 우리 사람의 혈액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금을 이렇게 자금의 조달 원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매출채권 회수예요. 만약에 채권이 적게 회수가 안 되면 수요를 받아야 돼요. 수요를. 우리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출 받거나 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채권이 적게 회수가 되면 좋은데 회수가 안 되면 회수 비용이나 자금 조달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채권을 적게 회수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서는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요. 매출 채권을 적게 회수하게 되면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어요. 또 판매액도 늘려갈 수가 있고요. 근데 적게 회수를 못하면 오히려 거래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이 지표가 있는데요. 계수 지표가 있는데요. 회전일수라는 거하고 여기 회전율이 있어요. 회전일수는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지만 보통 분모예요. 일일 평균 매출액 있죠? 일일 평균 매출액. 우리 거래처의 매출액을 일수로 나눈 거죠. 그것분의 매출 채권 있죠? 현재 받을 돈. 이렇게 하면은 그게 회전일수가 돼요. 그리고 회전율은 분자의 매출액을 놓고요. 분모에는 평균 매출 채권을 넣어요. 평균 매출 채권은 기초 매출 채권 더하기 기말 매출 채권을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회전율은 매출 채권 회전율은 평균 매출 채권분의 매출액이 돼요. 그래서 회전일수는 짧을수록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럴수록 또 우리 거래관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판매액도 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이 과정에서 살펴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회전일수를 감축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매출 채권 규모는 일정한데 매출액을 늘리면 돼요. 앞에 식어서 봤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매출액은 동일 수준일 때 매출 채권 규모를 줄이면 돼요. 그리고 매출 채권도 감소시키고 매출액도 늘리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이죠. 매출 채권도 줄이면서 매출액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매출 채권을 회수할 때 마음가짐을 이제 가져야 될 텐데요. 우선 영업은 채권 회수를 완료했을 때에 회사 이익에 기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의 회사에 명함을 파서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회사에 1,000만 원 납품했어요. 납품하면 이익이 100만 원 남는다고 가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납품하고 이제 이익률은 10%예요. 그런데 못 받은 돈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봐요. 1,000만 원 납품했어. 지금 못 받은 돈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익은 100만 원 남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여러분들 회사에 1,000만 원 납품했으니까 100만 원 남겼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회사도 같은 거예요. 돈을 다 회수해야지만 이익에 기여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은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내가 서비스 제공해 줬어요. 물품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람들 노력해서 공급해 준 거예요. 당연히 정당하게 받아야죠. 갑을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채무자와 협상을 할 때 명확히 하셔야 돼요. 둘이 뭉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부단한 건 서로 피곤한 거예요. 명확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채권에서도 협상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픈마인드 가져야 돼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또 여러분들보다 더 스킬이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선배들도 있잖아요. 또 팀장도 계시고요. 같이 해결하려고 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픈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부실 채권의 역승 효과를 항상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 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얼마를 팔아야 커버가 될까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요. 보통 우리 실무에서는 10배에서 100배 봐요. 10억이나 100억을 팔아야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냐 하면 이렇게 이제 매출액 있죠? 매출액분의 세전 순이익, 세금 내기 전에 순이익이에요. 곱하기 100. 그거를 우리가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이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죠? 제주 판매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대개 1%에서 10%가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1%라면 그것이 100배를 더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1억을 그거 1%로 나누면 돼요. 0.01로. 그럼 1억 곱하기 100이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실채권의 역승수 효과라고 그래요. 그걸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채권을 잘 해소하는 방법을 다루기 전에 채무이행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급 약정 일자 후 1개월.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는 돈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런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2개월 지나가면 다른 채무부터 이행하고자 하며 채무 이행에 대한 생각이 적어져요. 우리 이렇게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가면 견딜 때까지 견뎌보자 생각해요. 6개월 지나가면 채무 이행 의지가 희박해져요. 그래서 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 변제 의지가 약해지는 거니까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체가 되더라도 1, 2개월 내에 해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 빌려본 적 있으세요? 시간 지나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돈 주기 싫어져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심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권은 적게 해소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변제기를 받을 때는 명확히 받아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심리적으로요. 딱딱 끊어가는 명확한 거에는 수긍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두리뭉실하면 기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도 명확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약속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이따 봅시다. 다음 달에 봅시다. 다음 주에 봅시다. 이렇게 약속받으면 안 돼요. 그건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약속받아야 될까요? 명확하게 받으려면.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언제 얼마를 갚겠다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럼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자 한다는 거예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줄게 약속 받으시면 받는 거예요. 받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요. 언제 받을게 약속 받으시면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하나 정리하고 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회사에서 연체되고 있는 채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교육을 받는 즉시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받기 어려우시면 분할을 받아도 좋아요. 언제 얼마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적인 내용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돈을 주기 싫어진다는 심리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명확성에 수긍하게 돼 있으니까 날짜를 정해서 약속받아라. 지극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때 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글을 쓰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심리학책, 철학책 같은 걸 많이 읽은 적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이죠. 근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저를 찾아온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영업에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와서요. 돈 받고 거래 끊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거지로 받아내고요. 그거 말고 채권도 잘 회수하면서 우리 거래처랑 거래관계도 좋게 맺어가는 방법 있죠? 그걸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뭔가 방법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앞으로 해가시면 될 거예요. 그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요. 주는 게 심리학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까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법들은 수많은 회사들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고 해본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약속 받으라 그랬죠? 지긋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었죠? 친구한테도 언제 줄게 이렇게 약속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전화하는 거예요. 약속한 날. 아셨죠? 그날 전화래요. 전화해서 오늘 네가 약속한 날에 전화했다. 어떻게 준비됐니? 이렇게 하면 준비가 안 됐으면 무슨 얘기 할까요? 미안한데 좀 연기 좀 해달라는 얘기죠. 이거랑 틀리죠? 그냥 전화해서 돈 달라 하는 거랑 약속했으니까 전화한다는 거랑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연장해달라면 나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나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나도 너만 믿고 지금 딴 데 약속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게. 다음에는 꼭 약속을 지켜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래처로 옵니다. 우리 거래처도 마찬가지죠. 약속 받은 날 전화를 해요. 전화하는 시간은 10시에서 11시가 좋아요. 아셨죠?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오늘 약속한 날에 전화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거래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무슨 얘기할까요? 미안한데 연기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도 우리 회사의 팀장님께, 임원께 보고를 해놨다는 얘기죠. 입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꼭 약속을 지켜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약속 받았어요. 다음 변제길, 2차 변제길.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전화를 해요. 만약에 그때도 돈을 갚을 상황이 못 된다면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 거래처에서. 이런 얘기 하죠. 진짜 미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약속을 2번 어기는 거니까요. 다음에는 열리시고 가겠다는 얘기 한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께 순위가 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꼴찌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돈 갚으셔야죠. 돈 갚으셔야죠. 이렇게 하잖아요. 꼴찌가 있어요. 왜? 사람은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되면 만성화라는 게 돼요.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하면 만성화가 돼요. 또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요. 제가 해보니까 3-4주를 넘기지 않아요. 3-4주를 넘기지 않고 해소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돈 받는 방법 아시겠어요? 약속 받고 그날 챙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협상기법 잠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화했을 때, 전화나 방문했을 때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협상의 제1원칙은 먼저 얘기하라예요. 내가 먼저 얘기해야 내가 리딩을 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 리딩을 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막 핑계대고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은 엉뚱한 데로 와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전화했을 때도 오늘 약속한 날이라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절대 다툼에 대해서는 안 돼요. 협상은 다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사정이 되는 한도에서 돈 받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채업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악덕 사채업자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사정이 되는 한도에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상대방한테 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끈기 있고 집요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근데 끈기 있고 집요하게 하되 면담 시간은 짧아야 돼요. 아까 전화 통화하는 시간 있죠? 통화하는 시간은 가능한 한 3분 이내가 좋아요. 3분 이내가 좋아요. 예, 그렇게 짧게 하는 게 중요해요. 또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큰 소리 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 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전화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전화하고 막 오래 통화하고 그거 일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짧게 하면서도 예 이렇게 또 작은 소리 하면서도 얻어낼 수 있는 걸 이렇게 얻어내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또 이렇게 언성을 낮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협상을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하면 면담을 이제 방문할 때는 방문하는 경우라면 지불 계획서 같은 걸 가져가면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음에 또 약속 받아올 때 그 계획서에 이제 이렇게 받으면 좋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약속을 하잖아요. 언제 주겠다고요. 구두로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무감이 15일 유지해 가는 거예요. 텐션이요. 우리 심리적으로요. 근데 문서로 받은 건 한 달 유지해 가요.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협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좀 잠깐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워크시트라는 걸 활용해서 하면 돼요. 여기 1차 변제일에 여기 일자랑 금액 기재하고 그날 전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차 변제일 약속받으면은 2차 변제일에 또 전화를 하고 또 3차 변제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제 그 워크시트에 이 1차 금액이 있죠. 그게 해소 계획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제기일에 우리가 방문이나 전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소 활동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우리도 그런 걸 배웠었잖아요. 약속받고 그날 챙겨간다고 했었죠. 이런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해나가게 하면 되면 3 내지 5일 넘어가지 않으면서요. 돈 주면서도 무슨 얘기할까요? 또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채무를 변제하면서도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거래처랑 거래하는데도 지장 없어요. 그냥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시도 없이 돈 달라 이렇게 돈 받았을 때는 그때는 무리수가 생겨요. 시간이 길어지면 무리수 생기잖아요. 그때 받을 때는 그냥 가져가라 하죠. 예? 던져주면서요. 거래처와 거래가 어려워지고 또 회사 활동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 어떤 회사 방문했는데 그런 얘기하는 영업사원 봤어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돈을 빨리빨리 받으려고 하고 우리 경쟁사는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를 다 우리 저기 있잖아요. 경쟁사 뺏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을까요? 반대입니다. 아셨죠? 반대입니다. 그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어림잡아서요.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친구나 친척들하고 동관계 맺어가는 거 좋아요, 나빠요? 문제될 수 있죠. 돈 들고 친구 들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전에 그 가까운 사람이랑 돈 거래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하고 무척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이거 못 받아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빌려드린 건데 그분은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피하죠. 그렇죠? 1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 지나니까 연락도 안 돼요. 또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친척들 모임 있죠?
거기도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그렇죠? 안 오고 또 친척들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안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불시에 방문했죠. 갔더니 만났어요. 근데 뭐 사정에서 연락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돈 받아온 거 아니라고요. 주소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앞으로 저는 이제 옛날처럼 좀 왕래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지금 그분이요 제가 참석하는 전에 맨 먼저 와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몰라요. 분위기 다 잡고 가세요. 아직 돈 안 갚았거든요. 예, 제가 그분이 돈 주셔도 안 받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분하고 나하고 동관계가 무거울 때는 어땠어요? 인간관계도 무거웠었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 있죠? 관계도 채권 규모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에 거래관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리해 볼게요. 우리 거래처가 A라는 거래처가 있어요. 또 B라는 거래처가 있어요. A라는 거래처는 연간 10억을 매출하는데 지금 현재 매출 채권이 1억이 있어요. B라는 거래처는 연간 3억 매출하는데 5천만 원이 있어요. 어떤 게 적은 건가요? 제가 채권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이 팔 수 있다 그랬잖아요. A가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금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 대비해서 채권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회전일수 있잖아요. 일을 평균 매출액분의 매출 채권.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에 거래관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볍게 가져가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돈 달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약속받고 그날 챙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심리기법을 활용한 매출채권 회수 포인트를 좀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체험이행 심리에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약속받고 그날 챙겨가는 형태에서 1, 2개월 넘기지 않고 돈을 받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약속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제 약속 받은 날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10일이나 20일 지나서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돈 안 주고 계시네요. 뭐라고 그래요? 그날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변제기일에 꼭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라든지 방문해서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먼저 얘기하는 게. 상대방이 핑계대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먼저. 오늘 약속하신 날 안녕하세요. 오늘 약속하신 날에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할 때도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포인트를 잘 지켜서 하시면은 여러분들 채권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채권을 잘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오늘 배운 내용도 여러분들 그냥 알고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죠?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